밤에 문화 하면 또 방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아,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빰빰빰빰빰빰빰빰 방콕 그 밤문화 좀 알려주세요. 방콕에 이제 그 밤문화가 너무 그 층위가 많아서 네. 그 단계가 많아서 뭐 어떤 그 레벨로 어떤 그 층위로 얘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저는 방콕 하면은 역시 그 야경입니다. 방콕에 수많은 마철루가 있죠. 수많은 네. 마철루가 있는데 그 야경이 정말 아름다운데 이 야경을 그 볼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이 꼽은 두 곳의 명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두 곳은요? 첫 번째는 그 반얀트리 호텔. 우리 그 서울에도 아. 반얀트리 호텔이 있는 걸로 알고 반얀트리구나. 있는데요. 반얀트리 호텔의 그 루프탑 바입니다. 그 61층에 있는 볼티고 앤 문바. 오, 가장 위층인가요? 그렇죠. 가장 위층은 아니고요. 네. 61층에 엘리베이터가 쓰고 61층에서 그 하차를 한 후에 그 옷을 차려입어야 됩니다. 여기도 드레스 코드가 아, 있어가지고 여기도 그래요? 옷을 차려입고 그 위에 옥상으로 루프탑으로 올라가게 되죠. 혹시 뭐 정장 입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 정장까지는 아니고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반바지는 안 되고요. 네. 일단 긴 바지를 입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 그 저기 왓브라케와 마찬가지로 그 샌들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발가락은 안 좋아하네. 그 발가락을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지하고 신발을 그 빌려주는데 좀 네. 껄쩍지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었다 벗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 웬만하면 요 그 볼티고 앤 문바를 갈 때는요 그 좀 차려입고 가는 게 좋습니다. 치마는 안 되나요? 긴 치마 같은 거? 여성 긴 치마는 됩니다. 아. 여성 긴 치마는 되고 남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너무 노출이 심한 거 약간 이렇게 뭐 약간 뭐 탱크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그 SNS 보면은 제가 태국을 이렇게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많이 들어가서 보거든요. 근데 항상 그 여성분들이 보면은 거기서 항상 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럼 네. 그곳 말고는 또 어떤 루프탑 바가 유명한가요? 루프탑 바. 반면없네. 네, 이게 발음이 어렵습니다. 태국말하고 짬뽕이 되면서. 네. 또 하나는 그 르부아 호텔 역시 호텔입니다. 르부아 호텔의 그 63층에 있는 네. 그 시로꼬라고 하는 약간 일본스럽죠. 일본스럽네. 약간 일본스럽습니다. 그 저기 어떤 독일 차 제조업체에서 나온 차 이름도 시로꼬인데요. 그 이 시로꼬바가 있는데 이 시로꼬바는 어떻게 보면은 버티고의 문바보다 그 더 품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편에서는 재즈 밴드가 4인조 재즈 밴드가 재즈를 하고요.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요 바가 이곳이 나오나요? 이곳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어떤 드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르부아 호텔 63층에 있는 요 바가 있습니다. 비싸겠습니다 가격이. 가격은 그 맥주가 아까 제가 카오산 로드에서는 한 4,000원, 3,500, 3,4,0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한 15,000원 됩니다. 아니 3-4배 이상 네. 차이가 나네요. 네. 입장료가 따로 있진 않고요? 입장료가 따로 있진 않죠. 그러나 뭐 야경을 뭐 한 번 즐기는 거니까 네. 야경을 즐기기에 뭐 15,000원 정도는 뭐 과감히 지출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1인 1맥은 필수입니까? 뭐 1인 1맥을 하면 좀 눈치를 주고 한 1인 3맥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 1인 1맥도 눈치를 주나요? 예, 아. 맥주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 거기 있는 그 이렇게 그 점원이라 그러나요? 네.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거 다 또 이렇게 one more beer 하면서 왜 안 눈치를 먹느냐? 계속. 예, 사실 말은 one more beer 하지만 속으로는 먹어야 된다. 먹지 않으면 나가야 된다. 어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정말 보통 거기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서 있으려 그러면 맥주 3병 정도는 먹어야지 됩니다. 한 병 갖고 계속 서 있으면은 좀 눈치를 많이 주죠. 천천히 마셔야겠네요. 천천히 마셔야 됩니다. 자, 야경을 그럼 루프탑바 이외에는 어디서 보면 또 좋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와다룬 그 새벽 사원 건너편도 선에서, 있고요. 그리고 야경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보려고 한다 그러면 시암 센터 그 아까 그 시암 파라곤 건너편에 있는 시암 센터에 가면 네. 그 대학생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흥정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 또 바로 옆에 제가 잘 가는 하드락 카페 있습니다. 하드락 카페 방콕이 있는데 네. 그 방콕 주변도 그것도 체인이죠? 예, 그것도 체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요? 예, 그 하드락 카페가 있고 그 주변이 어떻게 보면은 뭐 높이서 보는 야경이 아니라 네. 태국의 중산층들이 사는 의미로서의 야경. 뭐 그런 것들 뭐 시암 센터 정도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의 야경을 멀리서 보거나 이게 그 높은 데서 한꺼번에 보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길거리를 많이 다녔거든요. 네. 그런 야경보다는. 네. 길거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밤에.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떤 데가 가장 좋을까요? 또 돌아다닐 만한 곳. 그 뭐 우리 방콕에도 그 코리안 타운이 있는 거는 아시죠? 아, 좋아합니다. 예. 나나역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나나역과 그 아송역 사이에 있는 그 네. 수쿰빗 소이 씹송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수쿰빗의 그 10번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수쿰빗 10번가 거리인데 그 주변에 이제 그 한국 코리안 타운이라고 하는데 사실 코리안 타운은 아니고 네. 한국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한 2, 3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불고기도 있고 냉면도 있고 신라면도 팔고 하는데 태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 한류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제 그 어차피 뭐 한국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왔습니다. 거기 뭐 수쿰빗 거리에도 우리가 이제 수쿰빗이 큰 대로거든요. 네. 그 수쿰빗에도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그 뭐 어디든 뭐 도심은 다 비싸죠. 그러니까 거의 한국 음식은 한국에서 먹는 가격이랑 비슷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거의 뭐 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라면 하나에 뭐 한 더 비쌌나? 네, 한 300바트 받으니까요. 한 250바트 아, 받으니까 우리나라 라면보다 비싸죠. 뭔가 좀 뽐내고 싶은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을 많이 가더라고요. 태국에서. 그렇습니다. 그 설빙 같은 그 빙수집도 많이 그렇습니다. 설빙도 나가 있죠.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 태국 하면 1일 1 마사지가 네. 1일 2, 3 마사지가 진리입니다. 네. 낮에 받고 또 이게 밤에도 받아야 되고 네. 마사지도 좀 추천하실 만한 곳이 있습니까? 태국은 뭐 태국 중에서도 방콕은 뭐 제가 정확히 뭐 통계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마사지 샵이 가장 많은 도시가 아닌가 그럴 싶을 겁니다. 정도로 예. 거의 뭐 어떤 데는 50m마다 하나씩 있고요. 뭐 어떤 데는 정말 무슨 100m마다 하나씩 있고 그 마사지 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든 다 손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든 뭐 특정 상호라기보다도 네. 뭐 너무 많은 마사지 샵이 있으니까 뭐 어디 특별히 이렇게 그 명명할 할 수 있는 곳은 없지만 네. 그 어떤 곳에 가도 다 기본은 합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주고 받으셨어요? 가격은 제가 있을 때는 사실 150바트였는데 그게 점점 올라서 200바트가 되고 250바트가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300바트 되고 10,000원 정도. 그 제가 지난 그 8월에 갔을 때는 그 400바트 그리고 500바트짜리도 가봤습니다. 제가 브라이언이 모르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00바트 이상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 100바트 하는 곳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그 아속 수쿰빗 그쪽 역에 네. 뒷골목에 가시면은 네. 그 토니 마사지라고 마사지 샵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있는 마사지 샵들이 줄줄이 타이 마사지가 100바트예요. 그뭘 먹고 살죠? 그러게요. 아니요. 네. 차도 주고 다 하는데 네. 100바트 1시간 동안 아주 그냥 그대로 풀어줍니다. 제가 온몸에 있는 뼈에서 다 소리가 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뭐 1시간 봤는데 뭐 2시간 기다리고 이러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워낙 아니요. 싸서? 그렇게 또 사람이 많지도 않습니다. 네.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토니 마사지라고. 알겠습니다. 네. 뭐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토니 마사지. 네, 토니. 아속 주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가면 팁을 한 50바트씩 주고 왔거든요. 네. 이게 얼마 줘야 된다 이런 게 좀 기준이 대충 있을까요? 사실 그 태국은 그 또 특히 방콕은 그 이 팁을 반드시 줘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 줘도 반드시요? 안 줘도 되는 곳이 있는데 또 반드시 줘야 되는 곳이 있는데 마사지 샵은 반드시 팁을 줘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팁을 안 주고 나오면 네. 뒤통수가 이렇게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뽀개지는 어떤 그런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팁을 안 주고 이렇게 돈을 좀 아끼려고 네. 한 뭐 돈 1불 2불 아끼려다가 진짜 이 머리가 이 뽀개지는 삼장법사가 손오공 머리에 링을 채우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 굉장히 약간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얼마 줘야 됩니까? 얼마? 그 사실 팁은 그 본 가격의 10% 정도를 주면 되는데 그 200바트면은 한 20바트 주고 뭐 300바트면 30바트를 주면 되는데 그렇게 주면 역시 뒤통수가 약간 간지럽고요. 약간 그래서 좀 너무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팁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40바트는 줘야 되고 또 또 한 50바트 정도 주면 50바트 정도 주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되고 100바트를 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합장을 하면서 90도 인사를 합니다. 거꾸로갑. 그렇죠. 코쿤카 보통 이 여자들이 하기 때문에 뭐 코쿤카 뭐 코쿤카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뭐 100바트 주는 사람도 저는 간혹 봤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을 때 100바트 준 적이 있습니다. 아, 100바트짜리를 받고 100바트를 팁으로 줬던 기억이. 네, 납니다.
왜 그래봤자 뭐 다른 200바트 하는 거보다 이익이네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기분도 예. 더 좋고 엄청 네. 뽐내는 것 같고. 네, 저도 토니 마사지에 가서 좀 협찬도 좀 받고요. 그리고 좀 좀, 팁은 예. 여성 마사지사 분들도 잘 하시지만 전 남자에게 2번을 받아봤는데 아, 온몸이 뽀개지는 것 같았지만 끝나고 나서는 잠이 잘 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네. 타이 마사지 하이라이트가 온몸을 잡아가지고 허리를 비틀고 다리를 비틀고 목을 비틀 때마다 그냥 온몸에 우두두두두두 따다다다다닥 빠그작 소리가 그냥. 그렇습니다. 한편에 그 뼈의 오케스트라죠. 그 엄청난 소리가 납니다. 네. 근데 타이 마사지 말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뭐 종류가 우리가 흔히 뭐 중국 마사지와 태국 마사지를 비교를 하는데 네. 중국 마사지가 보통 아까 그 JJ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틀고 누르고 하는 이런 마사지라면 태국 마사지는 사실 문지르는 마사지입니다. 그래서 오일 마사지, 우리 흔히 말하는 아로마 마사지라고 하는 그런 마사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지를 아는 사람들은 누르는 마사지보다 문지르는 마사지가 한 수 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지르는 마사지가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인데 그 아로마 그러니까 그 어떤 오일을 쓰느냐, 어떤 아로마 오일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바트부터 뭐 300바트, 400바트, 1000바트 뭐 이상 되는 그런 뭐 아로마 마사지도 많고요. 그리고 태국 마사지는 역시 부위별로 나는 손을 원한다. 손만 해주고요. 나는 두피를 원한다. 두피만 해주고요. 나는 얼굴만 원한다. 그러면 얼굴 앞면만 해주고요. 나는 뭐 장단지만 원한다. 그러면은 장단지만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세분화가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태국 마사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 마사지도 받아보셨나요?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얼굴은 어떻게 해요 마사지를? 그 뭐 여러 가지 장난? 바르고 씻어내고 문지르고 하는데 뭐 지금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상태가 뭐 지금 보시듯이 너무 많이 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예, 뭐 너무 많이 받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프진 않나요? 아플 때 뭐라 해야 돼요? 이게 너무 하다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통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아니면 잽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그래서 잽 아니면 통. 저는 통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뭐 통증, 우리나라 말로 통증을 느끼다. 근데 그걸 좀 약간 길게 말해서 통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아프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좀 너무 이렇게 약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 좀 힘들지 않게끔 하려고 약간 사악한 사람들이죠. 그 좀 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좀만 줘야겠네. 예, 뭐 팁을 그럴 때는 그래도 줘야죠. 그 낙낙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낙낙하게 되면 약간 세게 하라는 말이고, 약간 좀 살살해라. 네. 바오바오 이렇게 바오바오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저는 모르니까 맨날 파워풀 플리즈 아프면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예, 뭐그 세계의 공용어입니다. 마사지. 제가 오늘 팁 드렸습니다. 토니 마사지 한번 가보시는 걸로. 예, 제가 꼭 가서 가서 후기를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저렴해서 그런지 어둑어둑해가지고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끝나고 나서 팁을 줘야 돼.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잘 안 보입니다 서로. 그렇죠. 서로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사지까지 네. 잘 받고 온몸이 이제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이미 얘기하면서부터 온몸이 다 풀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너만 몰랐던 방콕 시간입니다. 브라이언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순서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방콕의 숨겨진 것들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방콕에 이제 수많은 그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 전봇대가 그 방콕 여행하시면서 4박 6일 여행하시면서 좀 특이한 방콕의 전봇대 관련해서 특이한 점을 좀 못 느끼셨나요? 여행 다니면서 전봇대를 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네, 전봇대 투어를 하진 않으니까요. 네, 뭐가 다른가요? 방콕의 전봇대가 사각형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갔을 때 전봇대가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이 동그란 원형인데 아니 일본에 가도 원형이고 중국에 가도 원형이고 또 다른 나라에 가도 전봇대가 있는 나라에 가면 다 원형인데 왜 태국은 사각형으로 됐을까? 맨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일 수도 있지만 호기심을 느꼈는데 그 방콕을 몇 번 가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왠가요? 방콕에 가면 꼭 그 현지 여행하시는 분들이 현지 여행을 하셨던 분들이나 그 투어 가이드들이 보여주는 쇼가 있어요. 첫 번째 쇼가 이제 그 악어 쇼고요. 두 번째 쇼가 이제 코브라 쇼입니다. 막 이게 피리 불면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피리 불면은 얘는 이빨 빠진 그 코브라가 나오 춤추고 하는데 이빨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물리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코브라들이 지금도 사실 방콕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들이 전봇대를 타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전봇대를 타고 올라올 수가 있는데 원형 같은 경우에는 감아서 올라오니까 뱀이 이렇게 감아서 뱀의 오밀조밀한 발로 이렇게 감아서 올라오는데 네.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봇대를 사각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정말 원형은 없나 돌연변이 전봇대는 없나 이렇게 생각을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사각형이었습니다. 다 찾아보셨어요? 뭐 제가 갔던 도시는 뭐 다 찾아봤는데 원형 전봇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진짜 전봇대 투어를 다니셨네요. 그래서 저는 왜 전봇대 투어를 귀한 시간에 다른 걸 안 하고 그 2년 전봇대 계셨는데요. 뭐 다닐 수도 있죠 뭐. 그리고 뭐 또 TMI 없어요? 방콕 TMI 투머치 인포메이션. 그 또 하나는 그 사실 불교의 나라에서는 사실 동물을 굉장히 살생을 안 합니다. 살생도 안 하고 네. 또 동물들한테 오히려 그렇죠. 밥을 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선행이었습니다. 네. 선행이었는데 그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그 조류독감, 뭐 사르스, 뭐 이런 병들이 창궐하게 되다 보니까 네. 또 그 병을 옮기는 그 매개체들이 이런 새들이 다 조류다. 국가를 막론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도시는 잘 모르겠는데 방콕에서는 이 공공장소 공원 같은 데서 일부러 그 비둘기한테 이렇게 밥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일부러 사서 옥수수 같은 거를 사서 밥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지금 그게 이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예,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방콕에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 가면은 뭐 별로 뭐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도 안 되고 방콕에서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 비둘기한테 그 모이를 주는 밥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 주면은 징역 3개월이나 벌금 25,000바트를 냅니다. 아니 비둘기한테 밥을 줬다고 징역 3개월이요? 그러니까 뭐 태국 그 뭐 방콕이지만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물론 안 걸리면 괜찮은데 뭐 지나가는데 마침 그 자리에 경찰이 있었다. 그럼 경찰은 당연히 이런 무슨 어떤 뭐 증서를 들이대면서 뭐 이렇게 당신은 뭐 25,000바트 내야 된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당하면 뭐 태국어도 안 되고 하니까 뭐 큰일 나게 여권 뺏기고 가다가 흘린 척 해야겠네요. 그렇죠. 가다가 많이 흘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공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룸피니 공원이라고. 룸피니 공원. 저는 공원 가서 깜짝 놀란 게 거기는 공원이 항상 음악이 크게 나와요. 여기저기를 가도 다 같이 에어로빅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에어로빅 추고 왔잖아요. 네. 대낮에 아니 왜 공원에 나와서 다들 에어로빅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약간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많이 드신 분들은 에어로빅을 하고 못 드신 분들은 안 하는데 그 뭐 에어로빅 상당히 뭐 경쾌한 율동이었죠. 그 사이에서 제가 그 음악에 맞춰서 같이 췄던 기억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 주시고 호텔 들어가셔서 샤워하시고 네, 워낙 더우셔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크게 틀어놓고 여기서 쳤는데 또 조금만 가면 또 저기서 또 추고 있고 되게 흥이 많은 분들이에요. 룸피니 공원이 그 정말 방콕을 대표하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 헬스장이 있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외 헬스장이 있었어요. 헬스장이 지붕도 없어요. 네. 그냥 돈 내고 들어가서 네. 길바닥에서 그냥 헬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울통 벗고 있어요. 네. 몸짱들이 많더라고요. 더운데. 그러니까요. 왜 꼭 그렇게 더운 데서 하는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근데 뭐 그 사람들한테는 뭐 35도 정도는 안 더울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그곳에 가면 교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통일된 느낌이었어요, 교복들도. 네, 그렇습니다. 어떤 태국은 특히 이제 뭐 우리 뭐 한국에서도 뭐 무슨 뭐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학생은 안 입죠. 대학생은 안 입죠, 한국에서는 안 입죠. 다 자유복인데. 근데 한 가지 참 재미있었던 것이 흥미로웠던 것이 태국은 대학생들도 교복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다 입어요? 대학생들이? 예, 대학생들이 다 입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몇 년 전에 수완 그 두싯폴이라고 하는 유명한 태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대학생 교복 착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렇게 그 여론조사 리서치를 했는데 서베이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94%가 교복을 입는 것에 찬성을 했답니다. 그래요? 왜 입느냐 그러면 아까 역시 뭐 같은 맥락인데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자유복을 하게 되면 못 입는 사람과 잘 입는 사람이 너무 차이가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태국 사람들이 약간 그 유니폼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복을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비율이 한국보다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1930년대나 40년대에는 그 대학생이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 대학생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었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태국은 대학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 정도의 어느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있는 것이 어떻게 굉장히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딱 더 재밌는 것이 이겁니다. 그게 다 같아 보이지만 학교마다 달라요? 위에는 하얀색, 아래는 검정색이지만 특히 여학생 다 똑같잖아요. 하얀색, 검정색. 다릅니다. 색깔은 이제 위에는 이제 여학생인 경우에 위에는 그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네네. 그 아래는 이 치마를 입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달라서 어떤 학교는 긴 주름치마, 어떤 학교는 짧은 주름치마, 어떤 학교는 미니스커트.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인터넷에 나오는 사진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그 태국 여대생의 모습을 많이 봤고 그런데 그 학교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네. 그 배지로 구별을 합니다. 배지가 학교 앞에 배지를 차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학교 배지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 배지를 보고 그 학생이 어떤 학교에 다니는가 이것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 대학교도 좀 가보셨습니까? 대학교는 제가 많이 가봤고요. 그 랑시 대학교, 출랄롱콘 대학교, 뭐 타마사 대학교 이런 학교를 다 가봤는데 네. 그 태국에서 그 태국 전국에서 방콕뿐만 아니라 태국 전국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는 대학 중에 타마사 대학교라고 있는데요. 타마사 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카오산 로드하고 가깝습니다. 그 타마사 대학교를 가봤는데 이 타마사 대학교가 태국의 어떤 저항 정신의 어떤 우리나라도 그런 대학교가 있죠. 특히 데모를 잘하는 학교가 있는데 저항 정신이 강한 학교가 있는데 이 타마사 대학교가 그 저항 정신이 강한 1976년도에 어떤 학생 운동의 성지로 이렇게 일컬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방콕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뭐 와다룬도 가시고 왓프라케우도 가시고 뭐 다 좋지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대학에 가셔서 대학 교복도 좀 보시고요. 태국의 대학 문화는 이렇구나. 태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생활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실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게 바로 너만 몰랐던 방콕입니다. 누가 방콕을 여행하는데 대학교를 가서 보겠어요? 그렇습니다. 타마사 대학교 기억해 네.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복을 입었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인다 하더라도 대학생이다.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이게 10대가 아니고요. 네. 자, 지금까지 방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도 사실 저조차도 2번 다녀온 저조차도 아직까지 말을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아쉬울 정도예요. 네. 어떻게 방콕은 몇 번이나 가봐야 다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방콕은 뭐 계속 몇 년을 살아도 또 아무리 가봐도 그 계속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방콕을 1년에 한 3-4번 정도는 꼭 가고 있습니다. 또 가고 싶고요. 또 여러 가지 일로 가는데 그 끊임없이 가야 방콕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있고 제가 뭐 2년 정도 거기서 체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방콕을 잘 안다라고 감히 이거 겸손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방콕을 잘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방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또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변화가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이 방콕을 추천을 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는 건데요. 저는 방콕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그런 도시라고 다양성이라는 이름의 매력을 가진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데 뭔가 우물쭈물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추천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방콕의 그 외국인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되죠? 한번 맞춰보십시오. 방콕 인구가 일단 얼마나 되나요? 방콕 인구가 한 1,400만 정도 됩니다. 1,400만 중에 한 20분의 1? 7만 명 정도? 그 방콕에는 200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인종이 200만 명이요? 그렇습니다. 200만 명이 사는데요.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네.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외국인이 현지인인 태국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와. 저는 이래서 이런 것들, 이런 공존의 매력, 공존할 수 있는 매력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방콕을 계속 가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이벤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괜찮아. 그건 괜찮아. 마이벤라이 이렇게 That's 얘기하면 okay. That's okay. 네. 그러니까 마이벤라이는 어떤 작은 잘못을 해도 그것은 괜찮아. 좀 실수를 해도 그것은 괜찮아. 조금 달라도 그것은 괜찮아. 조금 다르게 보여도 그것은 괜찮아라고 하는 어떤 포용성의 말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벤라이라는 말이 이 도시로서의 방콕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도시들도 있지만 다른 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20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과 공존하는 이 마이벤라이 문화가 있는 이 방콕에 저는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방콕을 강추합니다. 사실 200만 명이면 1,400만 중에 200만 명이면 길거리에 7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서로 괜찮다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콕 편을 함께 하고 나니까 정말 팟캐스트의 매력 제대로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콕 편은요 오늘로 끝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방콕 2편, 방콕 3편도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꼭 그러고 싶습니다. 네, 바로 다음 시간에 방콕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도시도 한번 즐겨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방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도시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브라이언 정의 도시 여행 이도 저도.